마켓7 2부 첫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7 주제 공개하고 자세히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세상에는 코로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상 세계이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코로나의 여파가 이제 좀 없다. 라고 이제 키워드를 좀 꼽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은 주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코로나임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 시장을 또 주도하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애플도 이제 기기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끝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굉장히 조금 친숙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대 교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좀 시장 자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에 친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의 성장이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나 NFT 쪽에 대한 성장성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할 때는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이제 쪽으로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도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굉장히 최근에 활발하게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자 피난처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네. 피난처임에는 좀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메타버스인데 조금 더 특별하게 특이하게 메타버스 ETF 얘기도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 ETF도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에 상장된 메타버스 ETF 4종이 뭐 상장 6주 만에 순자산 1조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어제 봤는데, 메타버스 ETF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선순환 효과가 또 시장에 주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죠.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네. 이게 다시 좀 구체화돼서 시작된 게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는 이 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식에 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명확하게 잡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돈이 몰리고 시장에서 이제 선순환 구조로 계속 종목이 움직이는 걸 파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확신을 좀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레드오션에 있던 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블루오션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면 제2의 세상이다 보니까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새롭게 붙어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하나의 테마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업종으로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붙어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장비로까지 이어지게 되게 되고 이제 그 활용도가 넓어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또 메타버스 ETF에 가입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 또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다시 핫해지고, 그렇죠. 이 돌고 도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서 오늘은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위주로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위주익 스튜디오입니다. 네. 전일 메타버스 게임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낙폭이 커지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가 했는데 위주액 스튜디오는 끝까지 좀 강한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메타버스 ETF가 이 종목을 큰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컨텐츠 산업군에서 우리가 계속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사실 네. 되게 좋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뭐 10,000원 이하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종합 미디어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되는 게 정말 많은 회사들을 M&A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했었던 그런 회사고 또 VFX 쪽에서는 덱스터와 더불어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종합 미디어로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컨텐츠 쪽을 보시게 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더 발생이 되면 됐지 사실 좀 줄어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에서 실적까지 이제 따라와 주기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새로운 개념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좀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ETF에서도 좀 비중들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크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락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ETF로 들어가게 되면 평균치로 좀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ETF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타이거 FM 메타버스 ETF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네요. 11% 그렇죠. 정도. 11%이기 네. 때문에 상당 부분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 부분 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본업이 잘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성장세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최근 또 장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메타버스가 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보고 네. 없으신 분들은 좀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고 결국에는 이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21선을 깨지 않으면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조금 대응을 좀 빠르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위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하게 됐을 때 또 강하게 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덱스터라는 종목도 사실 그 위에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주가의 탄력이 나올까라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좀 강한 탄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흐름들은 뭐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뭐 25년, 50년까지 했을 때 사업 규모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 규모보다 크게 만약에 발전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가 더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게임빌이라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ETF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은 아닌데 전일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게임빌이 이제 세 판 짜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제 또 시장이 그렇게 힘든데도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좀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게임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좀 같이 갈 수가 있는 게 이 종목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위즈 스튜디오도 투자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회사들이 워낙 투자를 좀 많이 한 상황이고 또 이 회사 자체도 메타버스랑 NFT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코인원의 지분 투자에서 2대 주주로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지금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NFT에 대한 이런 거래소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이 P2E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 얼마나 좀 적용이 되느냐가 조금의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이 게임빌뿐만 아니라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뭐 네오이즈 홀딩스, 지금 NFT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 약간의 좀 등락폭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힘을 바탕으로 좀 상승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또 변경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자가 또 이런 또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 시장이 어려운데도 뭐 메타버스 게임주도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이 매수 버튼을 정말 엄청 누르고 싶죠. 주저주저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내가 늦는 건 아닐까? 고점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많이 들긴 하죠. 사실 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뭐 한 100% 정도 올랐어도 사실 엄청 고민이 되는데 이건 100%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리게 되면은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인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이 항상 될 때 2차 전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SKC라는 종목도 7만 원, 8만 원 갈 때 신고가 계속 찍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성장할까 했지만 20만 원도 넘기고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성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산업이라는 건 한번 시장이 흐름을 붙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이런 세계관, 그리고 게다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충분히 그 안에서 편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본인의 매매 기준에서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거래소 상승률 종목을 검색을 해보니까 죄다 인버스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LG이노텍이 딱 눈에 띄었는데 역시나 신고가고 최근에 주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도 메타버스 ETF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던데 네. 정말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40만 원을 네. 앞자리 숫자 4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LG노텍이 25만 원 이때를 못 뚫었었잖아요. 통곡의 벽이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실적이나 뭐 애플량 매출 좋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도 뚫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이걸 뚫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종목을 과연 그냥 애플의 단순히 관련주만 보더라도 사실 높게 가야 되는 종목이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 좀 엮였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 대장 종목군들의 상승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오늘 애플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워낙 애플에 대한 이런 아이폰이 또 호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줄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게 이런 기대감, 성장감 다 좋은데 이게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른 거를 과연 실적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생긴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LG이노텍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ETF 대 LG이노텍 비중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하드웨어 기기도 메타버스 ETF 내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FNK 메타버스 MZ 그리고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4개 다 비교하면서 네. 찾은 것들입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 좀 종목 비교가 필요하셨다면 오늘 유용한 자료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와 불확실성 속에 결국에는 성장주가 더 잘 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들어서 뭐 네. 메타버스, NFT 이미 알만한 종목들은 시장에 다 알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접근과 매매가 유효해 보이는 종목을 하나 좀 소개해주고 가시죠. 네, 저는 미투온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미투온.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 뭐 이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메타버스랑 NFT 관련된 이제 사업을 좀 진출한다라고 최근에 맞아요. 선언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좀 주가의 탄력이 받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타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소셜 카지노 쪽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포류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스톱이나 포커 관련된 부분인데 카지노가 그 안에도 이제 그 안에 개념들을 포괄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도
뭐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월 유저액이라든지 이런 결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자회사 미투젠에 대한 이런 지분 가치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5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500억 원 수준에 좀 달합니다. 그리고 미투젠이 또 신작 게임들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분 가치 자체는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에 따른 좀 주가의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가칭입니다. 미버스와 같은 이제 P2E 관련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발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탑픽 종목으로 미투온을 소개해주고 가십니다. 그럼 마켓세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